글쓰기 생각하기는 글쓰기 기술을 설명하는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라 글을 통해 사고를 정리하고 삶을 이해하는 과정을 차분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자인 윌리엄 진서는 오랜 기자와 편집자, 그리고 교육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의 핵심은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명료한 사고와 진솔한 태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글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재능이나 학식이 아니라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하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글쓰기를 특별한 능력으로 신비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글쓰기는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꾸준한 훈련과 성찰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생활 기술이라는 관점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자는 글쓰기가 단순한 전달 수단을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면서 독자가 글쓰기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부담을 자연스럽게 덜어줍니다. 또한 책은 독자에게 글쓰기의 규칙을 강요하기보다 좋은 글이 갖추어야 할 방향을 안내합니다. 군더더기를 줄이고 핵심을 드러내며 독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글쓰기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글쓰기 경험이 많지 않은 독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미 글을 쓰고 있는 독자에게는 자신의 글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결국 글쓰기 생각하기는 글쓰기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행위는 곧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이며 명확한 글은 명확한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신념이 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저자의 삶과 집필 배경을 살펴보며 이 책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했는지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글쓰기 생각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자 윌리엄 진서의 삶과 문제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활동한 기자이자 편집자로서 수많은 글을 다루며 글쓰기의 실제를 몸소 체험한 인물입니다. 특히 잡지와 신문 편집 과정에서 그는 글이 전달력을 잃는 주요 원인이 복잡한 표현과 불명확한 사고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훗날 글쓰기 교육과 집필 활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며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렵고 특별한 능력으로 인식하며 스스로 위축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두려움이 글쓰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 방식과 과도한 형식 중심의 접근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실용적인 글쓰기 안내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 경험은 책의 실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책이 집필된 시대적 배경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정보 전달 수단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전문 용어와 관료적 문체가 확산되며 글의 명확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자와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글쓰기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단순함과 진정성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게 됩니다. 집필 과정에서 저자는 특정 장르나 직업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글쓰기 원칙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기자, 학자, 직장인, 창작자 등 다양한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구성했으며, 이는 책이 오랫동안 널리 읽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글쓰기 규칙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글을 쓰는 사람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독자가 스스로 글쓰기의 방향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글쓰기 생각하기는 현장 경험과 교육 활동, 그리고 시대적 문제의식이 결합되어 탄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글쓰기의 철학과 원칙을 설명하는 핵심 토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글쓰기 생각하기에서 강조되는 핵심 주제는 글쓰기의 본질이 기술보다 사고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좋은 글을 만드는 방법을 다양한 규칙으로 설명하기보다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문장의 질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전개됩니다. 글은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라 사고를 정리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명료한 글은 명료한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책은 특히 글쓰기의 목적을 독자와의 소통으로 정의합니다. 글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복잡한 지식을 나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글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장된 표현과 불필요한 전문 용어 사용을 경계하게 만들며, 독자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지향하도록 안내합니다. 결국 글쓰기의 철학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함과 명확성에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책은 글쓰기에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글은 필자의 목소리를 담는 매개체이며, 독자는 문장을 통해 글쓴이의 태도와 생각의 진실성을 자연스럽게 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한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글쓰기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독자를 이끕니다. 책은 동시에 글쓰기의 과정 자체가 자기 이해의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고 모호한 부분을 발견하며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글쓰기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찰의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글을 통해 생각을 다듬는 과정은 결국 삶을 이해하는 방식과도 연결되며 글쓰기의 철학적 의미를 확장하는 중요한 지점으로 제시됩니다. 한편 책은 글쓰기에서 단순함을 철학적 가치로 제시합니다. 단순함은 표현을 축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의 과정이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는 글쓰기뿐 아니라 사고와 삶의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제시되며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단순함을 통해 글은 읽기 쉬워지고 의미는 더욱 또렷해지며 독자와의 신뢰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또한 책은 글쓰기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강조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동시에 독자에게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글쓰기의 윤리적 측면을 드러내며 글이 사회적 소통의 중요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결국 글쓰기 생각하기가 제시하는 글쓰기의 본질은 명료한 사고, 진정성 있는 표현, 독자 중심의 태도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글은 특별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독자와 소통하려는 진지한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된다는 점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단순함의 힘과 문장, 다듬기라는 구체적 실천 원칙으로 이어지며 글쓰기의 철학이 실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글쓰기 생각하기에서 가장 강하게 반복되는 메시지는 단순함의 힘입니다. 저자 윌리엄 진선은 좋은 글의 출발점이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해 더 많은 말을 보태고 더 어려운 단어를 선택하고 더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려 하지만, 실제로 글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그런 과잉이라는 점을 그는 수없이 지적합니다. 단순함은
표현을 빈약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단어를 지우고 의미가 겹치는 표현을 정리하고 모호한 수식을 걷어내는 과정은 생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글은 길이가 줄어들지만 메시지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저자는 이러한 다듬기의 과정을 글쓰기의 본질적 단계로 보며 초고를 쓰는 일만큼이나 퇴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자신의 문장을 의심해 보라고 권합니다. 이 단어가 정말 필요한지, 이 문장이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읽히는지, 더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를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독자를 배려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문장을 다듬는 일은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며 그만큼 진지한 책임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또한 단순함은 리듬과도 연결됩니다. 지나치게 긴 문장은 독자의 호흡을 끊고 의미를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적절히 정돈된 문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 독자가 편안하게 따라오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문장을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미의 단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문장을 짧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관료적 표현과 상투적인 문구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익숙한 표현에 기대면 순간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지만 글은 생기를 잃고 추상적으로 변합니다.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실제 경험에 기반한 표현을 선택할 때 문장은 힘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함이 곧 생동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장 다듬기의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모호한 주어와 수동적인 구조는 책임의 주체를 흐리게 만들고 문장의 에너지를 약화시킵니다. 저자는 가능한 한 분명한 주어와 명확한 동사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명확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단순함을 습관으로 만들라고 강조합니다. 한 번에 퇴고로 완성되는 글은 드물며 반복적인 수정 과정을 통해 점점 정제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문장을 애착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되 필요하다면 과감히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쓰기 생각하기가 말하는 문장, 다듬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덜어내는 용기, 다시 읽는 인내, 그리고 핵심을 지키려는 집중력이 모여 글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 장은 차분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생각하기에서 저자 윌리엄 진서가 거듭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명확성입니다. 그는 좋은 글이란 복잡한 사유를 담고 있더라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는 글이라고 말합니다. 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용의 깊이가 아니라 표현의 불투명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생각이 분명하면 문장도 자연히 분명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명확성은 표현의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정직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글을 쓰는 도중에 생각이 정리되기를 기대하기보다 핵심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붙들고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주제가 흔들리면 문장도 흔들리고 논지가 흐려지면 독자는 길을 잃습니다. 저자는 글을 쓰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권합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려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독자는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글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는 독자 중심의 태도를 글쓰기의 기본 윤리로 제시합니다. 글은 혼잣말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소통이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한 구조와 표현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 설명 없는 약어, 내부자만 아는 관습적 표현은 독자를 배제하는 장벽이 됩니다.
저자는 독자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함께 생각을 나눈다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글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확성은 구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추상적인 단어는 쉽게 쓰일 수 있지만 쉽게 잊히기도 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례와 생생한 묘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저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명사와 정확한 동사를 사용하라고 조언하며 모호한 수식어에 기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는 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그는 글의 흐름을 독자의 시선에 맞추어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독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환이나 설명 없는 도약은 독자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독자가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생각을 전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자 중심 글쓰기는 감정의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어조나 방어적인 태도는 독자와의 거리를 벌립니다. 반대로 솔직하고 담백한 어조는 신뢰를 형성합니다. 저자는 글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독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문장의 선택과 어휘의 사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명확성과 독자 중심 글쓰기는 분리된 원칙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생각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며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일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글쓰기 생각하기는 글을 잘 쓰는 법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를 의식하고 핵심을 붙들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쌓일 때 글은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독자는 그 글을 신뢰하게 된다는 점을 이 장은 조용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글쓰기 생각하기에서 저자 윌리엄 진선은 글의 힘이 문장 하나하나의 완성돼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이 모여 있더라도 질서가 없으면 독자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은 문장을 다듬는 일과 더불어 생각의 흐름을 설계하는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조는 글의 뼈대이며 구성은 독자가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저자는 먼저 글의 출발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두에서는 독자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읽게 될지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글의 주제와 방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는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글의 중심을 선명하게 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서두가 흔들리면 글 전체의 집중력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첫 문단은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도 글의 핵심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본론에서는 논지의 흐름이 단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대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할 것인지, 중요도의 순서로 배열할 것인지, 문제 제기와 해결의 구조로 풀어갈 것인지 등을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글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관성은 독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글의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문단 구성 역시 중요합니다. 한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담겨야 하며 문단 내부의 문장들은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문장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단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짧으면 생각이 충분히 전개되지 못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일이 곧 구성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전환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문단과 문단 사이, 주제와 주제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독자는 갑작스러운 단절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연결 문장이나 암시적인 표현을 통해 다음 내용으로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며 독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글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앞서 전개된 내용을 한층 더 명확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독자가 글을 덮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차분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이 분명할수록 글은 완결성을 갖추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구조를 지나치게 경직된 틀로 이해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구조는 생각을 가두는 장치가 아니라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되 자신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구조는 보이지 않게 작동할 때 가장 이상적이며 독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용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글쓰기의 구조와 구성 전략은 독자를 향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질서 있는 전개, 일관된 흐름, 명확한 결말은 모두 독자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글쓰기 생각하기는 이러한 원칙을 통해 글이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설계된 사고의 결과임을 보여주며 좋은 구조가 곧 좋은 소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조용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생각하기에서 저자 윌리엄 진선은 글쓰기의 기술적 요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필자의 목소리와 개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좋은 글이란 단순히 정확한 정보와 논리적 구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독자는 문장을 통해 글쓴이를 만나게 되며 그 만남의 질이 글의 매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조용히 일깨웁니다. 저자가 말하는 목소리는 특정한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권위적인 문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표현을 모방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글의 자연스러움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목소리는 꾸며진 언어가 아니라 평소 말하듯 진솔하게 전달되는 언어라는 점을 그는 강조합니다. 개성 역시 과장된 장식이나 독특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개성은 경험과 관점, 그리고 사고방식이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드러납니다. 저자는 글쓴이가 자신의 관심사와 경험을 존중하고 그것을 글의 자산으로 활용할 때 글은 다른 누구의 글과도 구별되는 고유한 색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글쓰기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소리는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문체는 독자를 소외시키고 반대로 지나치게 친근함을 강조하면 글의 신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글쓴이가 자신의 주제와 독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글의 톤을 안정시키고 독자가 편안하게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글쓰기에서 목소리를 발견하는 과정은 곧 자기 이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글을 쓰면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검토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은 문장을 더욱 진솔하게 만들며 독자에게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저자는 글쓰기의 지속적인 실천이 결국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길이라고 설명하며 꾸준한 경험의 축적을 강조합니다. 한편 그는 목소리를 유지하는 일이 때로는 용기를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목소리를 바꾸려 하면 글은 힘을 잃게 됩니다.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평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글의 깊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목소리와 개성은 또한 글의 즐거움과도 연결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을 풀어낼 때 글쓰기는 부담이 아니라 창조적 활동이 됩니다. 저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독자에게도 전달된다고 보며, 이는 글의 흡입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목소리는 글의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독자와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글쓰기 생각하기가 제시하는 목소리와 개성의 의미는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글쓰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솔직한 표현, 자신감 있는 태도, 경험에 기반한 관점이 어우러질 때 글은 고유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어지는 장에서 다루게 될 글쓰기의 실전 기술과 훈련 방법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며, 목소리와 개성이 실제 글쓰기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글쓰기 생각하기에서 저자 윌리엄 진선은 글쓰기가 이론적 이해만으로 향상되는 활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발전하는 기술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보다 꾸준한 훈련과 성찰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글쓰기의 능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 속에서 점진적으로 다듬어진다는 점이 이 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먼저 그는 글쓰기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겠다는 부담은 시작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초고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표현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시작을 미루기보다 꾸준히 쓰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글쓰기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경험을 축적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퇴고는 글쓰기 훈련의 핵심 단계로 제시됩니다. 초고가 생각을 꺼내는 과정이라면 퇴고는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며 흐름을 점검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글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저자는 퇴고를 부담스러운 수정 과정으로 보기보다 글을 완성해가는 창조적 단계로 인식하라고 권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글쓰기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글쓰기 훈련에서 관찰과 기록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상 속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은 글쓰기의 재료를 풍부하게 만들며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자는 특별한 사건을 기다리기보다 작은 경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기록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글의 소재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표현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지닙니다. 읽기 역시 글쓰기 훈련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됩니다. 다양한 글을 읽는 과정에서 문장의 리듬과 구조, 표현 방식에 대한 감각이 형성되며 이는 글쓰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저자는 단순히 모방하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글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달되는지를 관찰하는 읽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독서는 글쓰기 감각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는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타인의 피드백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게 하며 독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과정은 글쓰기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글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글쓰기 훈련에서 인내와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글쓰기 과정에서는 좌절과 의심을 경험하기 쉽지만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꾸준히 쓰고 수정하며 다시 시도하는 반복 속에서 글쓰기 능력은 점차 안정됩니다. 글쓰기는 완벽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결국 글쓰기 생각하기가 제시하는 실전 기술과 훈련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습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쓰기, 반복적인 퇴고, 세심한 관찰과 기록, 능동적인 읽기,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요소들이 서로 결합될 때 글쓰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디지털 시대와 글쓰기의 변화 속에서 글쓰기의 기본 원칙이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서도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는 토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글쓰기 생각하기가 지필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글쓰기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글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고, 글의 유통 속도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현의 기회를 넓혀주었지만 동시에 글쓰기의 책임과 기준을 더욱 분명히 요구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자 윌리엄 진서가 강조한 명확성, 단순함, 독자 중심의 태도는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경쟁하듯 쏟아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장황한 글은 쉽게 외면받습니다. 독자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파악하기를 원하며 글은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는 글을 가볍게 쓰라는 뜻이 아니라 더욱 정제된 표현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글의 형식이 다양해졌습니다. 블로그 글, 뉴스 기사, 전자책,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게시물 등 각기 다른 매체는 서로 다른 길이와 리듬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글쓰기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분명히 하고 독자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표현을 덜어내는 기본 원칙은 어떤 매체에서도 유효합니다. 오히려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이러한 기본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반응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독자의 평가와 댓글이 이어지며 이는 글쓴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가 강조한 진정성과 자기 목소리의 중요성은 이런 환경에서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외부의 반응에 지나치게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책임 있게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식입니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글의 신뢰성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이나 과장된 표현은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신뢰를 잃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책임 있게 서술해야 하며 이는 독자 중심 글쓰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윤리적 책임도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매체는 글쓰기의 훈련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글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은 반복적인 퇴고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자료를 즉시 참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편리함이 곧 깊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말한 사고의 정리와 문장의 다듬기는 여전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생각을 정제하는 과정은 생략될 수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는 속도와 깊이 사이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빠른 전달 속에서도 명확성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일, 다양한 형식 속에서도 구조와 논리를 잃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생각쓰기가 제시한 기본 원칙은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새로운 시대 속에서 그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글쓰기의 도구는 달라졌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독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장은 조용히 되새기게 합니다. 글쓰기 생각쓰기가 오늘날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닙니다. 저자 윌리엄 진선은 글쓰기의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좋은 글의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명확한 생각, 단순한 표현, 독자를 향한 존중이라는 원칙은 시대와 매체를 넘어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정보가 넘치는 오늘날 더욱 중요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글의 책임과 신뢰성도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 책은 글쓰기의 목적이 단순한 자기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소통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솔하게 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책은 글쓰기를 특별한 재능의 영역으로 보지 말 것을 권합니다. 글쓰기는 일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연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 기술이며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을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오늘날 독자에게 특히 의미 있는 메시지는 자기 목소리를 유지하라는 조언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혼재하는 환경 속에서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책임 있게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진정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글쓰기 생각쓰기는 글쓰기의 기술을 넘어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제안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과정이며 명료하고 정직한 글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소통의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의 독자에게 글쓰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이어지는 아우트로에서 책 전체의 통찰을 차분히 정리하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글쓰기 생각쓰기는 글쓰기 방법을 설명하는 실용서이면서 동시에 사고의 태도를 성찰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저자 윌리엄 진선은 글을 잘 쓰는 비결을 복잡한 규칙 속에서 찾기보다 단순함과 명확성,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글쓰기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글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책 전반을 통해 드러나는 핵심 통찰은 글쓰기가 곧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모호한 부분을 발견하며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더욱 깊어집니다. 따라서 글쓰기 능력의 향상은 단순한 표현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성숙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글쓰기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책은 독자와의 관계를 중심에 둔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글은 혼자만의 기록이 아니라 타인과 의미를 나누는 소통의 수단이며 독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좋은 글의 출발점이 됩니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장된 표현을 덜어내고 핵심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노력은 독자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글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은 글쓰기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하라는 조용한 격려를 전합니다. 타인의 기준이나 유행에 휘둘리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글은 고유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글쓰기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며 지속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글쓰기 생각쓰기는 글쓰기의 기술을 넘어 삶의 태도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며 독자와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글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이 오랜 시간 독자들에게 읽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보편적 통찰에 있으며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